소개 감사합니다. 예, 삼성서울병원에서 인터벤션하고 있는 박택기입니다. 유철웅 선생님께서 많이 어,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은 8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호흡곤란과 흉통으로 오셨고 로리스크 환자였고 트라이커스베 시비어 AS 환자입니다. 애뉴러스 연한 416, 페리메터 한 73 정도 돼서 한 26mm 정도 되는 밸브를 임플란테이션 할 계획이었던 환자였고요. 발살반은 한 28에 30 정도, 코론 하이트는 11mm 이상 충분히 있었던 환자입니다. 이런 환자들 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타바 환자에서 코로나 디지즈는 한 40에서 80% 정도, CAD 정의에 따라 물론 달라지겠지만 동반되어 있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고, 나중에 PCI를 해야 되는 발생률도 한 4%에서 한 6%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건지에 대해서도 아까 유정호 선생님 많이 고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와드 모든 환자에서 대부분 CT를 찍기 때문에 타비한 환자에서, 그래서 CT로 일단 첫 번째 평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됐었고, 그러니까 50% 정도를 시그니펀트한 스테노시스라고 평가를 했을 때,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CT는 네거티브 프리딕 밸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50% 이내의 그런 병변이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잊을 수 있는 그런 확인할 수 있는 툴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 병원도 모든 환자에서 엔지오그라피를 했지만, 최근에는 CT를 통해서 이런 코로나 디지즈가 없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었고,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이런 랩트 메인이나 이런 프록시말 CAD가 있는지를 확인한 CT와 엔지오그라피를 코릴레이션 데이터를 보면 한 50%를 스테노시스를 평가를 했을 때는 한 절반의 환자에서 엔지오를 안 할 수가 있었고, 한 70% 스테노시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70%의 환자에서 엔지오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CT를 통해서 이런 인베이시브 코로나 엔지오그라피를 좀 피할 수 있는 장점이 크게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CT를 갖고 코로나 디지즈를 평가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해당 케이스처럼 이 환자는 이런 RCA가 레프트 커스에 나가는 어노말러스 오리진이 있는 환자였었고, 그래서 그런 우리가 만약에 NGO를 했다 그러면 상당히 이 옷을 찾는데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많이 경험 있는 선생님들도 쉽지 않은 많이 경험을 갖고 계실 텐데, 사실 CT를 통해서 보면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병이 없는 걸 아주 확연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CT의 장점이 될 수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런 인터메디 리전이나 이런 디스탈 병변 같은 경우는 CT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LAD에 인터메디 리전이 있고, 디스탈은 서크는 이게 병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엔지오그라피를 시향을 하게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RCA는 이게 어노멀러스 오리진이 있기 때문에 인게이지가 쉽지가 않은 경우 있지만, CT에서 병이 없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은 없었고, 오히려 LAD보다 이 디스탈 서컴플렉스 아터리 쪽에 이 리전이 상당히 타이트한 걸 볼 수가 있고, 서브토탈 오클루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술하는 부분에서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탈 서크에 대해서는 스텐트 시술이 효과적으로 잘 진행이 됐고, 고민되시는 부분들이 이런 인터미디에이트 리전에 대해서 이게 시술을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FFR 같은 피지올로지 스터디로 평가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 주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직은 유채원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해진 건 아직은 없고 앞으로 연구돼야 될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들 경험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런 어떻게 치료할 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냥 레벨 에비던스가 별로 없습니다. LC고 그냥 observational 데이터만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액티베이션 트라이얼 하나만 우리가 결과를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1000명 정도 PCI 했던 데이터를 보면 이런 타바 환자에서 이런 컴플렉스 리전이 있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카시파이드 아니 오스테얼 리전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타바 전에 이 PCR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 CBOS 환자에서 시술하는 게 좀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공적으로 시술이 다 되었고, 2년 동안 팔로우업 해봤을 때 한 9% 정도의 코로나리 이벤트가 발생은 하지만 T의 타겟 리전 페일저는 아주 낮고, 스텐 스럼버시나 ISR은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시술하는 부분들이 크게
두렵지 않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인컴플리트하게 리바스큘라리제이션 하면 그 부분들이 오히려 더 나중에 이벤트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들도 있기 때문에 할 거면은 확실하게 하는 PCR 하는 부분들이 좀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메타 분석을 좀 보면 타바 온리로 했던 환자와 타바 PCR 같이 했던 환자를 메타 분석을 보면 사실은 30일 모탈리티나 1년 모탈리티 크게 이득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MI도 줄여주지는 못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PCR을 먼저 하는 게 좋냐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직까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액티베이션 트라이얼 보면 좀 슬로우 일러먼트 했던 연구이고 230명밖에 인원이 되진 못했고 스테이블 엔지나 환자고 한 80세 이상의 인터메디ate 리스크 있는 환자가 포함됐던 연구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블리딩 컨선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을 확인했던 연구가 되어서 그럼 정말 이게 타바 전에 PCR 하는 게 하면 안 되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고령의 환자에서는 이렇긴 하지만 점점 이제 70세도 하고 그렇게 환자들에서 롱텀하게 10년 이상을 봐야 되는 환자에서 이 데이터만 갖고 우리가 PCR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FFR 데이터를 보면 차이가 프리와 포스트 사이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0.8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5% 환자에서 시술을 했었고 나중에 이벤트는 적게 발생했던 부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시술 전에 이게 0.8 기준으로 봤을 때 0.8 미만인 환자들을 팔로우업 해봤을 때 여전히 0.8인 경우가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0.8 이상인 경우에는 그냥 계속 0.8 이상인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0.8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 때 트레이오프 되는 경우는 한 6% 정도 병변에서 발생하는 걸로 돼 있어서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피지올로지 툴인 IFR을 보면 보통의 경우에는 0.89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스카스니 연구를 보면은 0.83과 0.93의 보더라인하게 봐서 0.93 이상인 경우에는 디퍼를 하고 0.83 미만인 경우에는 시술을 하고 0.83과 0.93인 사이에는 포스트 타바 한 후에 좀 FFR을 다시 평가하는 방향으로 이밸류에이션을 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시술 전에는 이게 레스팅 플로우는 비슷하긴 하지만 하이퍼다이나믹 플로우가 조금 시술 후에 증가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시술 전에는 사실 FFR로 코로나리 아테리얼 디지즈 시비어리티 평가하는 게 더 높게 나오고 언더 이스티메이션이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0.8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이 밑에 있는 환자들은 여전히 아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환자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용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이런 랜덤 스터디는 없습니다. FFR과 엔지오 가이디드 PCI 일반적인 환자에서는 랜덤 스터디가 있지만 타바 환자에서는 연구가 진행 중이고 리트로스펙티브 분석 결과를 보면 그냥 100명과 한 142명을 좀 비교했던 연구 결과인데 FFR 기준을 평가를 했을 때 FFR 군에서 조금 더 치수를 조금 피할 수 있는 경량성을 좀 보여주었고 물론 이게 후향적 분석이고 매칭이 안 돼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믿을 수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FFR 군에서 조금 더 임상적으로 유용하게 이벤트를 좀 줄일 수 있는 결과를 좀 보여주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피지올로지의 데이터에 근거한 시술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케이스를 보시면은 타바 하기 전에 영상이고 0.7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인터벤션을 좀 진행을 사실은 타바 하면서 같이 진행을 했었었고 이 환자에 대해서는요. 근데 이게 이런 일반적인 환자가 아니고 이게 타바 스텐트가 좀 들어가 있는 환자가 되기 때문에 실적 코로나 억세스를 좀 고려해서 좀 평가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데이터이긴 하지만 300명에서 한 7.7% 환자에서 코로나 억세스가 불가능했던 데이터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피언인 경우는 아니겠지만 이게 코로나 억세스가 어려웠던 이런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에서는 조금은 적극적으로 시술을 고려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리뷰 아티클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인터메드 리전을 평가하고 시술을 결정하도록 공고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5년 이상의 단기적으로 사실은 코로나 디지즈가 진행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5년 이상의 생존을 할 수가 있느냐 이 환자를 평가했을 때. 또 두 번째는 이런 엔지오나 피지올로지를 이용해서 코로나 스테노시스가 심하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겠고 블리딩 리스크와 그리고
나중에 이 코로나 액세스 어떻게 평가하는지 접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서 만약 인터메드 리전이라고 한다면 물론 심한 병변은 블리딩 리스크 고려해서 블리딩 리스크가 낮다 그러면은 바로 시술하는 게 억셉터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터메드 리전에서 코로나 액세스가 쉽지가 않다. 그런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타바 전에 PCI를 하는 게 나중에 시술을 좀 피할 수 있는 어렵게 시술하는 걸 피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82세 남자였었고 바이커스피드 환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셀프 익스펜더블 코어 밸브를 좀 선택을 했었던 환자입니다. 코로나 하이트는 좀 충분했었고요. 보시면 이 미드 LAD 이 부분에 인터멜 리전이 있었고 프리 타바에서 FFR을 좀 봤을 때 한 0.84, 0.82 정도 좀 소견을 좀 보였었고 미드LA에서 메이저 스텝업이 있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이 0.8 이상이었던 환자들 군에서는 계속적으로 펑셔널하게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환자의 병변에 대해서는 리퍼하고 그냥 타바만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런 미드 LAD 병변이 있었고 0.8이었고 에볼루트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에볼루트 선택을 하고 그냥 FFR을 믿고 디퍼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티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역시 로리스크 환자고 트라이커스베 12어 AS 환자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카시움이 심하지 않고 사피엔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충분히 사는 바살바도 컸었고요. 이 환자는 사실 시술 전 문제 생겼던 환자는 아니고 타바를 한 후에 이 리플렛이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하얗게 좀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사실 크론 플로우는 괜찮고 환자는 특히 증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AP 코달 뷰에서 찍었던 거고 크레니얼 뷰로 좀 돌려서 보면 이 리플렛이 리플레이스 되면서 레프트 메인이랑 이 공간 사이에 상당히 좀 좁게끔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프레셔 와이를 넣어서 이게 정말 유의한지를 다시 한번 좀 평가를 좀 해봤었고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딱 오스에서 메이저 스텝업이 있지는 않았고 미드서부터 그레주얼하게 물론 0.75로 상당히 유의하게 나오긴 했지만 그레주얼 스텝업으로 좀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인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인터벤션 하지는 않고 좀 디퍼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런 만약 이게 코어 밸브 환자였다 그러면 조금 더 고민이 달랐겠지만 이 사피엔 밸브였었고 나중에 바로 인게이지먼트를 할 수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이게 0.75로 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술을 미루고 좀 경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를 좀 요약을 하자면 이런 CT가 역시 네가티브 프리딕 밸류 아주 좋기 때문에 이런 인베이스 코로나 아트를 미룰 수 있고 코로나 아트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액티베이션 트라이얼이 좀 엔지오그리카이드 PCI를 조금 위험도를 있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인터넷 스테노시스는 환자에서는 피지올로지가 어느 정도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 경험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고 타바한 후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 억세스를 고려해서 인터넷 리전을 치료하는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